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부에서 일하고 있는 칼리드 알-라시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건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지금 네옴시티와 제다 타워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축물을 세우는 것 이상으로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야심찬 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네옴시티는 단순한 스마트 도시를 넘어 전 세계의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새로움 니오와 미래, 모스트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것은 사우디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약속입니다. 네옴시티는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국민으로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게 커다란 자부심을 줍니다. 네옴시티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건설 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만의 기술과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2022년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의 방한 일정을 수행하며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 속에 담긴 철학까지도 남다르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옴시티의 지속 가능성과 인간 중심의 기술. 철학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철저히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전문가에게 들었을 때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배움의 여정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 강국이라고 해도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공항의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깔끔한 모습까지 모든 게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첫날 밤 묵었던 곳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한국적인 서비스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것은 한국 건축이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면의 깊이와 인간 중심의 배려를 담아낸다는 점이었어요.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도시 풍경과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왕자님은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으로 바쁘셨고 저희 실무진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국 건축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마주한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 철학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기업을 방문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적용된 기술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혁신성과 지속 가능성은 제가 구상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스마트 건설 기술에 놀랐어요. 3D 모델링을 활용한 설계부터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로봇까지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공간에서도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연결성을 최대로 활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환경과 인간 모두를 배려하는 설계로 이어지죠. 사우디처럼 거대한 땅을 가진 국가에서는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점이지만 이 철학은 네옴시티가 진정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건축 솔루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한 프로젝트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그 자재를 새로 건설 중인 건물의 일부로 재활용하고 있었죠. 사우디는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지속 가능한 자재 활용 방식은 환경, 보호와 비용 효율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이 타워는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건축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워를 안내해 주던 관계자는 내부의 첨단 환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이 시스템은 외부의 공기를 정화해 실내로 유입시키고 건물 내부의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날씨가 극한인 지역에서도 건물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소모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죠. 관계자의 설명은 네옴시티의 사막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 타워의 구조적인 설계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처럼 강풍이 심하거나 날씨 변화가 극단적인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타워의 설계 방식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타워 꼭대기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가 단순히 건축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건축이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네옴시티를 설계하며 저는 한국에서 본 이런 철학들을 반드시 반영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건축의 철학과 기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죠. 롯데월드 타워에서의 일정 후 함께 동행했던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는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과 도시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적용할 만한 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화는 흥미로웠지만 제 질문 중 일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전통 건축이 현대 기술과 융합되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자 상대방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제 질문이 무례하게 들렸을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의도는 효율성과 아름다움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묻는 것이었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을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평가절하하는 듯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화를 나누었던 관계자를 다시 만나 제 질문의 의도를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전통 건축이 현대 기술과 융합될 때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건축에서도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효율성을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자연과의 조화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전통 건축의 예로 한옥을 들며 현대적인 기술과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한옥의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여전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대 건축에 적용하며 동시에 자재와 공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한국의 건축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 기술과 융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사우디의 네옴시티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율성이란 단순히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런 철학은 네옴시티를 설계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저를 한옥과 현대 건축이 결합된 건물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인근의 한 실험적 주택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옥의 미학과 현대적인 기능성이 완벽히 융합된 공간이었어요. 안내받은 건물은 겉모습은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니 최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와 지붕 아래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온돌 바닥은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난방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창문은 스마트 글래스 기술이 적용되어 외부 조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통적인 외형과 현대적인 기술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이런 철학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이 건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옴시티의 목표와도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도시를 단순히 기술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후 건물을 둘러보며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전통 건축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네옴시티에서도 사우디의 고유한 문화가 반영될 계획인가요? 그의 질문은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과 미래를 논하며 전통을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동시에 세계적인 혁신을 실현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전통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네옴시티에서도 전통을 현대와 융합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우디의 건축 유산을 재해석해 미래 도시의 일부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건축 기술과 철학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건축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방문해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보았던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기술과 인간 중심의 철학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네옴시티가 단순히 첨단 기술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사우디의 전통과 문화를 미래적으로 재해석하며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본 혁신적인 기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모든 순간이 저에게 영감의 원천이었고 이제 그 영감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한 첫날, 저는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 철학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융합,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설계 방식 등 한국에서의 경험은 네옴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한국의 방식은 사우디의 건축 유산을 네옴시티의 설계에 녹여내는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효율성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원을 절약하거나 건축물을 빨리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간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은 네옴시티의 기본 설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네옴시티의 초기 설계안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우디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현대 기술과 융합되어 있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강조된 모습은 분명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도입된 스마트 건설 기술들은 프로젝트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저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현장에서 기술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더 라인이라는 직선형 미래 도시의 지하 터널 공사와 관련된 기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공사를 이끌고 있는 주요 파트너들의 바로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처음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물산과 H건설은 170km 도시 중 28km 구간의 지하 터널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그들의 노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는 거의 오지 않는 사우디 사막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현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아 모두 걱정했지만 한국 팀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장비와 기술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프로젝트를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도시를 진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H로템 팀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제 담당 구역 중 하나는 네옴시티를 관통하는 고속철도와 전동철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라인의 핵심은 사람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인데 현대로템은 이 프로젝트에서 미래형 철도 시스템을 설계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 H로템 팀이 우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의 목표와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철도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우디 정부의 수소 에너지 비전에 맞춰 수소전기 기관차 개발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네옴시티의 고속철도와 메트로는 설계 및 건설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극심한 온도 변화와 사막 바람 속의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설계가 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H로템 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프로젝트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H로템의 엔지니어가 설계한 열차와 철로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철로 표면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사막의 모래가 열차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완벽한 밀폐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 시스템 이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속철도가 아직 시험 운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설계하는 철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교통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H로템이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느낀 건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꿈꾸는 도시, 네옴시티의 비전을 함께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H건설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토목 공사에는 H건설 장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들의 40톤급 굴착기와 대용량 버킷, 휠로더는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H사의 장비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장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본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막의 토양은 단순히 모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단단한 암석층이 나옵니다. 이 암석을 파내고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H사의 굴착기는 이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했습니다. 특히 대용량 버킷 휠로더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토사를 처리해 작업 속도를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어느 날 H사의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 장비들이 얼마나 철저히 설계되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온과 먼지 그리고 사막 특유의 강한 모래바람에 견딜 수 있는 냉각 시스템과 내구성 높은 소재가 사용된 덕분에 장비는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 장비들은 단순히 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작업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최신 자동화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업 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장비가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증명된 날이 있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어느 날 현장의 대부분 장비들이 과열로 인해 작동을 멈춘 반면 H건설의 장비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작업 도중 예상치 못한 암석층이 나타나면서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H건설팀이 장비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작업 방식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장비가 암석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고 공사는 정상 궤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움직일 때마다 사막은 조금씩 네옴시티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며 단순한 건설 장비 이상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조건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한 길을 개척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네옴시티가 단순히 사우디의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배운 점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완성될 때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은 제 커리어뿐 아니라 제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제 경험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